입주 청소랑 줄눈, 중문, 탄성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거 그대로 뜯어내야 되면은 그냥 돈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회천대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로집양 3차가 입주를 하는 김에 제가 이제 몇 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이제 샀는데 들어가면서 뭐 입주 청소니 줄눈이니 탄성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입주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본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게 되면 1번에 입주 청소, 줄눈, 중문, 탄성 대체 뭘 해야 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자 접수에 대한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몇 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집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비가 잘못하면 작게는 이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1,000만 원 단위까지도 이제 하자 보수 금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짜로 이제 수리받을 수 있는 하자 접수 기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지금 이제 시세가 얼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입주 청소, 줄눈, 중문, 탄성 이 중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입주 청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처음에 아파트가 이렇게 준공이 딱 떨어지면 보통은 이렇게 분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공 청소가 한 번씩은 들어가요. 근데 준공 청소라는 것이 막 이렇게 진짜 맨발로 막 이렇게 다녀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들어와서 조금 이제 분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닦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청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들어가가지고 바닥을 한 3번 정도는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뿐만 아니고 이제 이 분진이 벽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벽에 도배풀 같은 것도 남아 있고 선반 사이사이에 먼지라든가 어쨌든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먼지를 다 제거하고 들어오시지 못하면 내가 마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입주 청소를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날씨가 좀 시원하면 몰라요. 이거 여름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 틀어놓으면 몰라. 여름에 청소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주 청소 금액은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싼 게 이제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청소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해봤지만 보통 한 12,000원부터 퀄리티가 괜찮아져서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그 청소를 맡긴 다음에 만족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시려면 그래도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청소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줄눈을 내가 실입주하거나 아니면 뭐 세입자분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줄눈 해주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줄눈하면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바닥 줄눈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벽 줄눈은 들어오자마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콘크리트가 이렇게 화장실 타설을 다 했을 때 콘크리트 바로 완전히 말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장기간으로 가면은 이제 1년 이상 정도 마르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르면서 또 수축과 팽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라서 이거를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콘크리트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줄눈을 해가지고 그 숨구멍을 다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 타일이 이제 터져나가는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벽줄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도 내 집에 타일이 멀쩡하다. 그때쯤에 이제 저는 줄눈을 진행하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바닥 줄눈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바닥줄눈 하기 전에 이제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지고 배수가 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벽줄눈까지는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중문 이쁜 것도 많고 그리고 중문 하게 되면은 은근히 얘가 돈값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공할 때 뭐 약 1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이제 몇 달 이제 한 3달 정도 춥잖아요. 그러면은 얘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얘가 그래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은 세이브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요게 중문 뭐 100만 원 차라리 난방비 더 떼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문 하는 게 이제 좋다고 좀 생각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탄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탄성은 얘도 이제 진행을 바로 하진 않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입주를 하고 나가지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굉장히 소수의 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살짝 누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탄성을 발라놓은 상태에서 누수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탄성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입주를 하셔가지고 곰팡이가 이제 베란다에 안 피고 그러니까 세탁실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굳이 이 탄성을 해야 되나 좀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곰팡이가 핀다 그러면은
되면은 여러분들 몇 달 좀 기다려 보다가 벽 시공이 완전하게 좀 잘 됐다, 이런 확신이 이제 들 쯤에 탄성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 접수라는 게 여러분들 뭐 아무래도 집을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자주 사신 분은 많이 없을 테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바닥하고 벽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는 하자 보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원래부터 이랬던 거를 얘들이 이제 고쳐주지 않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주해가지고 이사하다가 벽지에 이렇게 가구 옮기다가 찧어버려가지고 벽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가구 옮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령 같은 거 떨어뜨려가지고 마루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활로 인해서 뭐 이사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과실로, 입주자의 이제 과실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겼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하자 접수를 맞춰야 되는 거는 바닥과 벽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차까지 대부분의 하자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배 타일 바닥 주방 가구나 뭐 이제 붙박이장이나 가전제품 같은 이렇게 눈에 띄는 하자들은 2년까지는 이제 대부분 마무리를 해야지 그 이후에 접수를 하면은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가 2년이면은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3년까지는 이제 배관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3년 차까지 이제 누수 수리 같은 거는 대부분 해주고, 5년 차는 이제 외벽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철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까지 하자 보수를 진행을 해주고,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뭐 내력벽이나 이제 보나 이제 이렇게 건축물에 이제 뼈대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정도까지는 하자 보수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2년 하자 보수를 이제 받고 나가지고 3년에 접어들 때 이제 아파트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5년차, 10년차 하자 같은 것도 이제 서로 협조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웬만해서는 지금 대광로제비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 이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대광로제비항 하자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굳이 이제 건설사와 싸워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유 부분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이제 2년 기간을 주잖아요, 하자 보수를.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기산을 하냐면은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인도일이라는 거는 내가 잔금을 치르고 열세를 받은 날을 인도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일부터 기산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세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 여러분들 입주 초창기에는 이제 초피가 회천지구는 늘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매 기간이 11월 14일부터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매수하시겠다는 분들도 이제 종종 연락이 오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매도인분하고 아직은 금액으로 이제 눈치 싸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초반으로 많이 이제 분포가 돼 있어요. 광고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갭 투자를 방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분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금을 가진 세입자분들이 일부 있어서 이제 연락이 오셨지만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희소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은 금액이 좀 이제 조정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전세 맞추실 분들 중에서 내가 요 정도 금액에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사전 점검 기간 동안에 좀 손님을 이제 데려가 보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희한하게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이 요즘에 굉장히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금리가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조금 더 많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옥정도 그렇고 회천도 그렇고 최근에 이 전세 대란급으로 이제 전월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세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 부담이 조금 덜한 대강로제비항 3차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강로제비항 3차의 월세 시세는 2천에 120에서 3천에 130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고, 2천에 120에 지금 뭐 계약을 하시겠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사전 점검 때 이제 같이 방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이제 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주 청소랑 줄눈 중문 탄성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거 그대로 뜯어내야 되면은 그냥 돈만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자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고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자 접수 나는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나는 집이 머니까 내가 하자 접수 다 해놨으니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왜 안 됐고, 저건 왜 안 됐지? 해서 이제 하자 접수처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하자 접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종종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제 사전점검 기간에서 이제 입주 기간쯤 되면은 내 하자가 이제 접수해 놓은 것들 처리가 잘 됐느냐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압박 때문에 지금 이제 전월세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나 아니면 대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강로제비양 3차의 분양권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분양권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매매 전세 월세를 이제 구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오시고 지금 대기 손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좀 빨리 전월세를 맞추고 싶다 아니면 매매를 이제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점검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혹시 댓글로 이제 입주 기간 동안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